다섯 번째 시간으로 3D 프린팅 기술의 바이오 분야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은 복잡한 3차원 형상을 적층 제조 기법을 통해 생산하는 생산 제조 기술 중 하나로 2014년 2월 목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제조 방식 혁신을 가져올 기술로 소개되며 주목받았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3D 프린터가 내연기관과 컴퓨터에 이어 3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술 중 하나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3D 프린팅 기술은 기존의 생산 제조 기술에서 널리 사용되는 CAD/CAM 기술 기반으로 기존 생산 제조 기술에 비해 내 외부 구조가 좀 더 복잡한 3차원 형상을 비교적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 기술의 특성상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그 활용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체내 조직과 장기는 사람마다 조금씩 서로 다른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 시장의 핵심 제조 기술의 하나로 3D 프린팅 기술이 각광받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3D 프린팅 기술의 바이오 메디컬 분야로의 적용 사례 및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프린팅 기술의 바이오 분야의 해외 적용 사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3D 프린팅 기술의 바이오 분야로의 적용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미 임상 적용에 성공하여 생명을 살린 경우도 있고, 상품화에 성공하여 큰 수입을 일으키고 있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구한 3D 프린터. 미국의 미시간 대학 병원의 의료진과 공대 연구진은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희귀 장애로 호흡 곤란을 겪던 아기의 생명을 구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3살 아기인 카이바는 기관지 연골 연화증을 겪으며 숨만 쉬어도 기도벽이 무너져 내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카이바에게 미국 미시간 대학의 공동 연구진은 아이의 기도 형상을 MRI로 촬영해 분석한 뒤 3D 프린팅 기술로 맞춤형 기도 부목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기도 부목은 생분해성 고분자인 폴리카브로 락톤으로 제작되어 3년 후 분해되어 없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카이바의 수술은 대성공적이었으며 제작한 부목 주변으로 새로운 조직이 생성되었고, 이제는 스스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1년 동안 카이바는 건강하게 성장하였고, 이 결과 2013년 5월 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대표적인 3D 프린팅 기술이 바이오 분야에서 이룬 쾌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개골 재건용 프린터입니다. 영국의 옥스포드 퍼포먼스 머트리얼이라는 회사에서 의료용 임플란트에 이용되는 고성능 폴리머를 판매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를 이용하여 오스테파라는 환자 맞춤형 두개골 지지체를 3D 프린팅으로 제작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오스테오파브는 2013년 2월에 미국인 남성 환자의 두개골 모양의 75%에 맞게 모델링하고 3D 프린팅하여 미국 식약품 FDA 승인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D 프린팅 투명 교정기를 보겠는데요. 미국의 얼라인 테크놀로지사에서는 환자 맞춤형 투명 교정기인 인비절라인을 개발하여 판매 중에 있습니다. 기존 치아 교정기는 금속의 철사가 드러나는 형태로 인해 환자는 교정 기간 동안 심미적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얼라인 테크놀로지사의 투명 교정기는 투명한 재료를 이용하여 3D 프린팅함으로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는 장점과 함께 환자의 부정교합 정도에 맞춘 환자 맞춤형 치아 교정기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250만 명 이상의 부정교합 환자들이 이를 통해 치료를 받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D 프린팅 복청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의 글로벌 보청기기 업인 오티콘에서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환자 맞춤형 보청기를 발표하였습니다.
귀 속 모형을 3D 스캐너로 스캔한 후 이를 3D 프린터로 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청기는 고객의 귀 속 모형을 3D 데이터화하는 까닭에 인체공학적이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보청기 제작 전 3D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품들을 배치할 수 있어 보다 작은 크기의 보청기도 제작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D 프린팅 기술의 바이오 분야 국내 적용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의 활발한 적용 사례에 비해 국내의 경우는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그 사례가 아직도 다양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최근 괄목할 만한 주요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3D 프린터 활용 암 수술 성공 사례를 들겠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이비인후학과 백정환 교수팀은 국내 최초로 부비동암 수술에 3D 프린터를 이용함에 따라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안면부 함몰 및 비대칭 부작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백 교수팀은 부비동암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안면부 CT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리 환자의 안면골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 골격 모형의 모형을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후 그 모형을 토대로 가상 수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수술 계획을 사전에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술 중에 예상되는 얼굴 골격 절제 범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제 부위의 뼈의 두께, 절제 방향의 중요 구조물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CT 등 영상 자료에만 의존해 수술할 경우 얼굴 골격을 정확히 확인하기 힘들어 수술 과정에서 부정교합이 발생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심각한 비대칭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3D 프린터로 만든 기도 지지체의 6세 소년의 이식 성공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성형외과 이종원 교수, 이비인후과 김성원 교수, 포스텍 기계공학과 조동우 교수로 이루어진 연구팀이 코 없이 태어난 6살 몽골 소녀 네르구이에게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코로 숨을 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의료진은 먼저 코 없이 태어난 소년에게 18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코를 재건해주고 콧구멍을 뚫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환희도 잠시 뚫어놓은 콧구멍의 구강 점막이 쪼그라들어 다시 막히게 되었습니다. 막힌 콧구멍을 다시 뚫어주지 않으면 수술이 실패하러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새로운 콧구멍의 폐쇄를 막기 위한 맞춤형 지지체가 필요하였고 기존의 상용화된 제품으로는 그 기능을 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포스텍 연구팀은 네르구이에게 맞춤형 기도 지지체를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제작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기도 지지체는 원하는 대로 이식될 수 있었고 기도는 유지되어 점막 조직 생성에 성공하였고 네르구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코로 스스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D 프린팅 기술의 바이오 분야로의 적용에 대한 미래와 전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위에 국내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3D 프린팅 기술의 바이오 메디컬 분야의 적용 가능성은 매우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어, 특히 세포, 조직, 장기 프린팅 시대를 열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장기 수급 불균형의 문제는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장기 이식 대기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반면에 장기 기증자의 수는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해결책으로 조직 및 장기의 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공학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포 및 조직, 장기를 직접 프린팅하는 개념인 바이오 프린팅 기술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입니다. 바이오 프린팅 기술은 살아있는 세포를 원하는 형상 또는 패턴으로 적층하여 조직이나 장기를 제작하는 3D 프린팅 기술의 한 분야로 장기 프린팅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 프린팅의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로 미국의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의 제임스 유 교수팀에서는 화상 환자의 피부에 직접 세포를 프린팅할 수 있는 3D 프린터 개발 연구를 미국 국방부 연구 과제를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린터의 개념은 전쟁터에서 전투 중 화상을 입은 환자의 피부를 레이저로 스캔하여 손상된 정도를 파악한 후 손상된 정도에 따라 그에 맞는 세포를 층층이 프린팅해주는 프린터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살아있는 세포가 포함된 피부를 프린팅할 수 있는 프린터의 개발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의 바이오 분야로의 적용에 관한 향후 과제를 어, 말씀 끝으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러한 3D 프린팅 기술의 바이오 분야로의 적용은 장밋빛 전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제도 안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의료기기 제품의 충분한 안정성 검증이 필수적이며 특히 인체 내에 삽입되는 인공 지지체의 경우 면밀한 안정성 검증 절차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제도의 개선 또한 필수적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3D 프린팅 기술은 환자 개인 맞춤형 의료 시장에 상당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장의 가치도 대단히 크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환자 개인 맞춤형 의료 시술에 대한 관계 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것이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시장에 될 전망이 큰 환자 개인 맞춤형 의료 시술에 대한 관계 제도를 서둘러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혁신 제조 기술로 불리는 3D 프린팅 기술의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의 3D 프린팅 적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한다면은 미래 사회에 대비해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하여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는 관련 인력 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며 관계 정부 부처에서는 정책적 장려 및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고수준의 ICT 및 제조기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보건 의료 분야 인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서의 3D 프린팅 기술은 국제적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행보를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